이 여자는 본래 시골에서 대도시로 나와 일하는 아가씨였지만 의외로 그녀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애정을 얻었다고 생각하자 첫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 규칙을 세웠다. 자기는 경계감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결혼 후에는 부모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삼촌 고모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안의 이런저런 친척들도 알려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이 친척들은 그녀에게 있어 낯선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금 전 남편의 큰 고모가 처음 만나자마자 그녀의 팔을 잡아서 매우 불편했다. 그러니 이런 친척들은 앞으로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죽어도 서로 왕래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이러한 당당한 모욕에 친척들은 분노했지만 여자는 듣고도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제압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는 갑자기 두 사람을 불러 세웠다. 자기는 며느리의 경계감을 존중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생각해냈다고 했다. 며느리가 입버릇처럼 친척들을 낯선 사람이라고 하니 낯선 사람의 축의금은 당연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금 전 가장 예의 없는 큰 고모가 몰래 며느리에게 5만 위안의 돈 봉투를 건넸으니 경계감을 중시하는 며느리는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여자는 말을 마치자 아들의 손에서 축의금을 빼앗아 친척들에게 돌려주었다. 이어서 공개적으로 오늘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두 노부부는 평소 깊이를 모르기에 언제든 며느리의 경계를 건드릴지 모른다고 했다. 심지어 앞으로는 밥도 함께 먹지 말라고까지 했다. 너무 많은 사람의 침이 섞여 있으면 정말 경계감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여자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은 지금 눈앞의 여자가 전생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 전생에서 여자의 남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급히 실려가야 했지만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아들은 듣고는 여자가 경계감이 없어 자신들의 부부 생활을 방해한다고 원망하며 여자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다. 여자는 온 힘을 다해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쳐버렸다. 절망한 여자는 그날 밤 병원에서 남편 곁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에야 아들이 전화를 걸어 왜 아버지가 아직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았냐고 따졌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들의 첫마디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누가 앞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냐는 것이었다. 아들의 원망을 들으며 여자는 화병이 나 쓰러져 버렸다. 자신이 30년간 바친 헌신이 배갈랑을 키워낸 결과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재생하여 아들이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날로 돌아왔다. 전생의 비참한 경험을 떠올린 여자는 이번 생에서는 며느리에게 진정한 경계감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장면과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며느리가 내민 터무니없는 요구에 여자는 직접 마법으로 마법을 꺾었다. 경계감이라는 명목으로 기회를 타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다. 며느리는 듣자마자 매서운 말을 내뱉으며 오늘 자신이 이 집을 나가면 이후에 여자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 친척들은 한 집 식구가 싸우는 걸 걱정하며 눈치를 보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초췌한 얼굴의 남편을 보며 여자는 마음속으로 깊이 미안함을 느꼈다. 전생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경계감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집에 눌러앉아 늦잠만 자며 놀았다. 여자는 정성껏 두 사람을 불러 밥을 먹으라 했지만 아들은 경계감이 없어 부부의 사적인 공간을 방해한다며 싫어했다. 그때부터 여자와 남편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 부모에게 기대는 백수신세였다. 심지어 며느리는 입버릇처럼 경계감을 말하면서도 남편의 서재를 미리 말 한마디 없이 드레스룸으로 바꿨다. 여자가 가장 좋아하던 발코니는 개집으로 만들어버렸다. 다시 살아난 여자는 절대로 더 이상 참아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전생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자는 곧바로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 했다. 그런데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여자를 막아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자신들이 여자가 계속 함께 살고 싶어서 오늘 연극을 한 거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여자를 불쌍히 여겨 지금은 묵인하고 잠시 집에 머물기로 했다. 게다가 며느리는 임신한 상태라 여자가 경계감을 잘 지킨다면 아이를 낳아 여자가 좀 돌봐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은 듣자마자 기쁨에 겨워 바로 밖으로 나가 며느리에게 보약을 사러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듣고 곧바로 남편을 붙잡으며 자신과 남편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돌볼 힘이 없다고 말했다. 며느리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수술을 해도 된다고 했다. 며느리가 이미 규칙을 정했으니 양측 모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하루 시간을 주며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자는 말을 마치고 남편을 이끌고 당당히 떠났다. 여자가 떠나자 며느리는 모든 분노를 남편에게 쏟아부었다. 남편을 무능력자라 욕하며 이 집에서 익숙해졌는데 정말로 나가야 하는지 따졌다. 남편은 듣고 아내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자신은 이미 어머니를 혼내줄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했다. 이번에는 축의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어머니가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여자는 이미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다. 다행히 남편의 검사가 제때 이뤄져 심장에 큰 이상은 없었다. 여자는 단연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풀기 위해 곧바로 그를 데리고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다. 아들 때문에 짊어지던 짐이 사라진 노부부는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구경했다. 그런데 저녁에 두 사람이 집에 돌아오자 아들이 갑자기 사납게 두 사람을 불러 세웠다. 그리고 단절각서를 던져 두 사람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알고 보니 이것이 아들이 생각해낸 좋은 작전이었다. 아들은 여자가 친정보다 정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번 단절을 제안하면 어머니가 꼭 순응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과 노부부는
원래 혈연 관계가 없기에 단절을 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남편은 여자가 상심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 아들을 말렸다. 자신이 대신 여자와 사과하겠다고 말하며 두 사람이 화 풀기만 한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은 듣고 오히려 기세를 부리며 여자가 용서받고 싶으면 무릎 꿇고 며느리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 굴욕을 참고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그때 여자는 획글을 붙잡았다. 이어서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따귀를 한 대 올리고 이치는 자신이 끊었다고 선언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 여자는 분명 억만장자의 여사장이다. 남편 가족의 인품을 시험하기 위해 길가에서 만난 거지와 옷을 바꿔 입고 남편 아버지 생일잔치에 참석하려 했다. 한편 생일잔치 현장은 매우 활기찼다. 마을 사람들은 생신 선물을 주는데 앞다퉈 경쟁했다. 마을장 일가는 칭찬에 넘쳐 기쁨에 겨웠다. 특히 마을이 곧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거만해졌다. 마치 자신이 군수 부자 되는 미래를 이미 보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아첨하는 사이 문 쪽에 헌 옷차림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모두가 자세히 보니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그 여자가 마을장 집에서 나가 일하러 간 며느리라는 걸 금방 알아봤다. 그때 여자의 남편은 보고 놀라면서 화가 나서 얼른 그녀를 숨기고 싶어 했다. 그런데 이어 여자가 놀라운 말을 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파산했으며 1,0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돌아온 건 모두에게 돈을 빌려 위기를 넘기게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처음엔 웃던 얼굴이 이제는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려 했다. 여자는 가슴이 아파하며 지난날 자신이 어떻게 모두에 잘 살도록 도왔는지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은 얼굴도 모르는 척했다. 남편은 오히려 그녀가 생일 잔치에서 창피를 준다고 느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더니 내린 사람은 마을 철거를 담당하는 상장그룹 부회장의 딸이자 동시에 여자 남편의 연적이었다. 그룹 부회장 딸의 등장에 남편 일가는 구원자라도 본 듯 흥분했다. 그녀가 건넨 귀중한 생일 선물은 여자의 초라한 차림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즉시 화를 내며 며느리를 쫓아내라고 했다. 심지어 남편도 새해인 편을 들며 그녀를 조금도 보호하지 않았다. 오직 시어머니만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달려와 그녀를 감싸 안았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겨 보호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녀를 밀쳐버렸다. 오직 그룹 부회장 딸만이 여기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온 마을 철거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 부회장 딸은 기회를 타서 자신의 체면 덕분에 철거비를 다시 20%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말에 온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녀를 구세주로 떠받들었다. 새로운 뒷배를 얻은 마을 사람들은 여자에 대한 조롱을 더욱 악랄하게 퍼부었다. 지금 눈앞의 추한 얼굴들을 보며 여자는 완전히 마음이 식었다. 그녀는 차갑게 그 여자를 바라보며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철거가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이다. 여자가 이렇게 예의를 모르자 그룹 부회장 딸은 곧바로 사람들을 선동하며 그녀가 당장 남편과 이혼하라고 강요의 가족까지 욕되지 않게 하라고 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곧바로 이혼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서명하고 썩거지라고 협박했다. 여자는 곧바로 그에게 물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누가 마련했는지 잊었느냐고, 어떤 면목으로 자신을 쫓아내냐고. 그러자 시아버지는 듣고 손을 들어 때리려 할 때 착한 시어머니가 다시 달려나왔으나 무정한 남편에게 거칠게 밀려 바닥에 쓰러졌다. 유일하게 자신을 보호해주던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여자의 눈빛은 완전히 차가워졌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앞으로 반드시 시어머니를 모실 거라고 약속했다. 이후 그녀는 몸을 돌려 모두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발했다. 반시간 안에 이 마을의 철거는 취소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모두에게는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들렸다. 그들은 힘을 합쳐 여자와 시어머니를 함께 집 밖으로 쫓아냈다. 화가 난 시아버지는 여자가 준 생일 선물을 땅바닥에 내리쳐 박살냈다. 그리고 비웃듯 발로 짓밟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놀란 외침을 질렀다. 그것이 신비한 부자가 3,000만 원에 산 금불상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3,000만 원이라는 세 글자는 마치 천둥처럼 모든 사람의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다. 남편 일가는 얼굴이 죽은 듯 창백해져 자신들이 금산을 박살낸 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그 금불상은 여자가 훔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흑백을 뒤집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여자는 실망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파편을 주어 모두의 눈앞에서 완전히 가루로 부수었다. 그리고 차갑게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